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40분이고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잠깐 만들 서류가 있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나가는 길에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오피스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오피스텔과 비교해서 이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피스텔은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최소의 공간을 제공하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1인 가구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디벨로퍼들이 오피스텔을 지었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피스텔의 월세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오피스텔은 서울이 일개 개인이 혼자 사는 가구로서 면적에 상관없이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이 월세 수준의 최고 수준이 70만원, 60만원 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받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1인 가구들이 감당하고 이렇게 공감하는 그게 한계치의 단가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핵심 위치가 한 60만원, 7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거의 한 50만원, 40만원 이 가격대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팽배한 인식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인 가구의 불특정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이 공급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임대가는 실질적으로 정체되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 반면에 토지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했고, 건축비도 상승했고,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률의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왜 이 지식산업센터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오피스텔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야, 왜 지식산업센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업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업체 수,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수,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의 수, 요거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와 이 비율로 봤을 때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비율로 봤을 때 결코 지식산업센터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산업의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평수가 줄어든 것도 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일 때 40평, 50평 했던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현재는 10평, 20평대로 쪼개지는 게 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잘라진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판매자, 사업 시행자의 니즈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 호실이 쪼개졌던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결과적으로 잘 팔기 위해서 작은 호실들을 너무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작은 호실들이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2000 리먼 이후에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2016년부터 공급이 시작되고,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이 소형 평수들, 전용 10평짜리, 기업체로 봤을 때는, 일반 개인이 봤을 때는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업체가 봤을 때는
딱 일개 개인, 작은 기업, 이런 기업체가 사용하기 딱 좋은 전용 10평짜리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장 많이 임대가가 떨어진 평형대가 전용 10평대입니다. 이 평형대가 가장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시각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용 이 10평대는 이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오피스텔의 시장처럼 지식산업센터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감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임대가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가가 상승하지 못할 것이고, 임대가가 더 이상 계속 이 상태로 보합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수익률이냐? 이제 자기 자금이 20%, 그러니까 대출 80%, 자기 자금 20%. 자기 자금이 조금 들어간 게 메리트였고, 대출 80%, 저금리가 결과적으로는 메리트였다. 내 자금이 더 조금 들어간다고 하면 더 큰 메리트가 생길 수 있지만, 내 자금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임대가가 계속 보합세고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특별히 변별력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요, 이 부분 때문에 기존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 대부분이 진짜 실제 수요를 가장을 했고, 실제로 사용을 했고, 그 중에 남는 일부분을 이렇게 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또 여력이 생기면 다른 곳을 분양을 받고 그곳을 임대를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수요가 임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장을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분양이 원칙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대부분의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현재 분양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오피스텔처럼 개인한테 임대를 주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처럼 기업한테 임대를 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양을 받는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착안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응용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소한 제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는 아닙니다.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만이라도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많이 들어간 곳은 절대적으로 투자에서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급이 만약에 한 5만 평이만 된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거기를 다 임대 투자자가 샀다라고 해보세요. 내 물건을 임대 맞추고 공실 없이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몇 번째 순서가 될까요? 몇 번째 순서?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건물이 크니까 이렇게 이슈화가 되니까 사면 괜찮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이제 제 예상이,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지금 감지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 지식산업센터를 보는 안목을 조금 더 키워갈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영상은 이 정도에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렇게 부동산의 트렌드로 올라가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잘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참 많은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두서없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내보고 시장을 보고 현장에서 판단해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좀 귀담아 들으시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태풍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